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미술취약과 전공 주임 교수 전순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치료사의 개인 분석 많이 들어봤죠?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장면으로 이렇게 숲속에 가는 길, 그것도 다리를 한 것은 이 숲속을 우리는 자연 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 분석을 받으면서 나의 그 무의식에 대해서 알고 또 나의 내면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자연의 숲속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먼저 소개할게요. 제가 개인 분석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신감 있게 교수로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저의 선배로부터 개인 분석을 받아라. 치료사는 무조건 개인 분석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필수 코스이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받은 게 아니라 1년 동안은 뭔가 그것은 부르주아, 치료사들 중에서 부르주아들이 받는 그것이다. 그러면서 1년 동안은 저항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박사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이론 이야기를 제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휴먼 컬러에 옐로우색이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호기심이 났고 또 저의 그 가정 문제, 남편과의 부부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개를 받고 아주 정말 겨울의 그 추운 날에 이 정신 분석, 정신역동으로 오리엔테이션 돼 있으신 분에게 개인 분석을 첫 번째 분석가에게는 100회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100회를 받고 나서 그 첫 번째 분석가 선생님이 저에게 사이코세라피, 우리는 심리치료라고 하지만 정신치료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경북대 명예교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선생님에게 거의 한 7년 동안 그 월요 초독회 해서 그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명예지도교수, 경북대 명예지도교수 교수님께 30회 분석을 또 추가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정신분석과 정신역동, 또 나의 내면의 아이,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또 어린 시절 그 감정양식, 어린 시절 아동기 감정양식에 대해서 또 나의 오디푸스 컴플렉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분석을 받고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분석 받기 전과 후에 저의 그 심리 치료나 미술 치료 이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강의를 했는데 강의할 때 훨씬 더 학생들하고 가까이 진정성 있게 저의 체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제가 이제까지 선택 중에 제일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꾸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선배가 100회는 기본이다. 그래서 그 원칙을 제 나름대로 계산 없이 판단 없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0회 동안 뭘 했나? 거의 70% 정도는 미술 치료, 그러니까 꿈 분석을 주로 받았어요. 그 꿈 분석에서 어린 시절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또 그러면서 이제 꿈이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편지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읽지 않으면 우리가 그 뜯지 않은 그 편지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상징들이 나왔어요. 특히 제가 미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각적인 상징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술 치료도 그 나움버그가 말했듯이 우리의 그림은 자발적 상징, 스폰테이너스 아트, 자발적인 그 미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가 꿈 분석을 받으면서 이런 미술에 대한 상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꿈을 적은 노트가 몇 권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거 언제까지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는 어린 시절에서 좀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상당한 그 중년의 그 갱년기 때 그 좌절이 왔어요. 요 분석은 제가 한 40대 후반까지 했어요. 그 앞에서는 4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서울미술치료연구소도 운영하고 어느 전문대학원 대학교에 그 교수로 있었을 때 저에게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왔어요. 신체적인 위기예요. 예. 저는 일 중독자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교수라는 직도 굉장히 그 로드가 많은데 거기다가 또 저희 가정도 지켜야 됐었고 거기다가 또 서울미술치료연구도 신사동 강남 신사동 했기 때문에 그거 운영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집이 서울이면 괜찮은데 또 대구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를 내려가고 오고 가면서 제가 너무 이 소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상가가 이러더라고요.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은 없는데 계속 불을 태워가지고 몸이 굉장히 소진이 돼서 한의사한테도 1년간 치료를 받았고 그분도 굉장히 따뜻하고 공감적이었어요. 그리고 명상하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3주에 한 번씩 예,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명상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얼마나 이 바디가 신체가 중요하고 호흡과 자세가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년의 갱년기를 맞이해서 나의 그 신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아프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묵살을 했어요. 묵인을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신체가 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희 건국대학교에 그 2017년인가 18년 2학기 때 그 문학예술치료학과가 개설이 됐고 저는 예술치료 그 석박사 과정에 이제 그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술치료는 그래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심리치료, 언어로 하는 심리치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동작치료, 표현예술치료 이거는 아주 저는 잘 못했어요. 물론 대학교 때 연극을 했었지만 그건 치료가 아니라 그냥 연극이었죠. 그래서
이게 그래도 미술 치료에 이 동작 치료를 좀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 이분에게 국제 표현예술 치료분에게 저희 집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올 수 있다 그래서 한 10회 정도 그 개인 그 표현예술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굉장히 받고 싶다는 그 미련과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소개하는 여러 그 워크숍에 갔는데 허리를 그만 2019년에 다쳐서 이 표현예술 치료는 자격증도 받으려고 했어요. 표현예술 치료는 좀 더 제가 젊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허리를 좀 크게 다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어떤 분석보다도 그 어떤 개인 그 치유 시간보다도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 이 융기한 분석 심리학, 이쪽에 꿈 분석을 받은 것이 저의 중년의 개성화 과정에 그 정말 큰 공헌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또 이게 나이를 먹을 때마다 위기가 와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학문의 충전이 필요했고 중년의 심리학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까지 제가 배운 거는 아동기 감정양식 또는 오디푸스 컴플렉스 또는 대상관계 36개월의 심리학 그리고 또 명상 이렇게 했지만 뭔가 중년의 심리학에 대한 이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디를 하면서 윤기안을 만나서 2019년인가 18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 꿈 분석을 받고 있어요. 예.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40대 받은 거하고 이 노년기 초기라 그럴까? 50대 후반, 60대 때 받은 것은 그 의미가 질적으로 많이 달랐어요. 예. 그때는 저의 그 신경증 리로시스 아동기 감정 양식을 치유하는 그 시간이었다면 이거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단초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 칼 구스타프 융이고 또 이분이 사셨던 곳에 한번 제가 자유여행을 떠나는 것이 저의 그 바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도 여러 번 만났어요. 예, 저한테는 그런 것이 일종의 신성한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때 그 노트를 꿈 노트를 정신분석 정신역동 받았을 때는 그 꿈 노트를 다 버리고 왔어요. 이사 왔을 때. 그 아동기 때 그 엄마에게 혼나고 아버지에게 혼나고 차별받고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자체가 싫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생각이 좁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 워드 컴퓨터에다가 열심히 저의 꿈을 기록했고 또 분석가에게 피드백 또 해석 해명 그런 거 받은 것을 열심히 제 나름대로 수필로 썼어요. 에세이로. 그리고 또 마음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이미지. 예, 예. 이거는 저의 이제 그 어린 생명이 이제 그 연어처럼 바다를 물을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그 생명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막 땅이 막 이렇게 지진이 되는 모습이고 이것은
저의 집단 무의식 원형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다라로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온 세월이고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이겠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거로 해서 제가 자전적 탐구 책도 냈습니다. 예. 분석가 허락 없이 내가지고 한번 혼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개성화 과정, 저의 인디비주에이션 프로세스. 그래서 분석 심리학 관점에서 본 미술 치료서의 자전적 탐구. 그래서 거기서 이게 디자인해 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인생길, 그리고 우리의 그 어두움, 또 그러면서 돌고 도는 이렇게 굉장히 디자인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허락받지 않고 책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질책을 좀 받았죠. 저도 조금 그 코로나 시기에 저도 무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책으로 나와서 또 많은 후학들이 그 자기의 자전적 탐구에 대한 논문을 쓸 때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요, 사실. 자, 미술 치료사의 개인 분석은 콜비는 그랬어요. 콜비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술 치료사나 치료사라고 이름을 붙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총이 없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심리치료를 전쟁에 비교하는 것도 조금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스트러글. 우리가 심리적으로 막 투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콜비는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콜비는 치료사는 운동선수처럼 콜비, 그리고 이제 그 정신력동으로 유명한 소울, 이런 사람들은 이 운동선수처럼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치료사들은 항상 치료를 할 때 몸 컨디션이 최적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전날에 술을 마시거나 전날에 잠을 못 잤거나 몸이 아프거나 자기 문제가 많거나 그러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선수가 운동 그 실전에 참석하는 것처럼 자기를 잘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저의 뇌리에 꽉 박혔어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분석 심리학을 그렇게 분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분석을 받으면서 만약에 프로이디안한테 분석을 받으면 프로이드 스타디를 해요. 또 정신력동 하시는 분한테 분석을 받으면 그쪽에 대해서 스타디를 해요. 예. 같이 이론과 체험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치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 융이 운디드 힐러는 그 상처받은 치유자가 아니라 자기 상처를 치유한 치유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병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일단 내 병리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도 그것과 함께 동반하면서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어떤 강도로 발현되는지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저도 물론 신경증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도 예민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 가지 않도록 핸들링,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트 세라피로 개인 분석을 주기도 하고 또 나는 이 아트 세라피는 할 수가 있는데 언어로 상담하는 건 잘 못하겠다. 그럼 또 언어로 하고 우리가 또 제가 꿈 분석만 사실은 지금 거의 저의 꿈 작업만 2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상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림에 나타난 상징 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상징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 바로 상징. 상징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트 세라피를 중심으로 개인 분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정말 한 제가 처음에는 한 20회 정도라도 30회 또는 50회, 100회 저는 뭐 제가 언제까지 받겠다 이렇게 기한을 두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북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가기 전후로 한 달간 쉬었어요. 분석을. 근데 이제 꿈을 꿨거든요. 여행 중에. 그래서 갔다 와서 치료자에게 연락하고 분석을 받으니까 제 자신이 뭔가 제 안에 질서, 오더, 그전에는 좀 디스오더 이렇게 질서가 없었고 그랬다면 뭔가 제가 차분해지면서 제 안에 질서를 찾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와, 분석의 효과가 이렇구나 하고 스스로 더 한번 진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미술치료사의 개인 분석 전도사로 나갈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받은 경험으로 지금도 이제 한국미술치료학회 수련감독 전문가로 미술치료사들 개인 분석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성장하고 안정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본성을 찾고 그러면서 나가는 모습, 자신감 있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엔돌핀이 솟으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치료사 개인 분석 꼭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 개인 분석을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우리의 남편이 그 치료적 변화를 제일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굉장히 화가 나야 되고 뭔가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따져야 되고 뭔가를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축소시키고 이해하고 그리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진하지 말자. 이런 걸 배웠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몸의 소리. 계속 몸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무의식처럼. 무의식이죠. 그래서 조금만 제가 피로하거나 조금만 제가 무리가 있으면 무조건 저는 푹 쉬어요. 잠도 푹 자고 그리고 스케줄도 취소하고 저의 몸의 그 안정성을 꾀하는데 제일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고 제가 즐거워야지 이렇게 내담자를 만났을 때 또 피분석가들을 만났을 때 안정되게 긍정적 그 에너지, 긍정적 파동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개인 분석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용기를 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성장과 성취, 그리고 편안함, 충만함, 나는 다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밝게 행복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65세인데도 굉장히 젊어 보여요, 사실. 저의 40대보다도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뭐 그렇다고 화장품에 신경을 쓴다거나 성형을 받는다거나 피부 관리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점대는 거 그거 얘는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래도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저의 마음이 편안하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빨리
지나가 버리게 하고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취 그리고 편안함과 충만함을 저의 마음속에 느낄 수 있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그 좋은 에너지를 함께 이렇게 식물에게 물을 뿌리듯이 그래서 신학 공부한 사람은 저보고 데메테르라고 그래요. 예. 데메테르는 모성의 원형상을 갖고 있죠. 페르세폰의 어머니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물, 기운, 뭐 여러 가지 기운들을 줘야 되겠죠. 자, 짧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미술치료 사례 슈퍼비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꽃은 완성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자기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